더뉴 K5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은 기존의 디자인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헤드램프의 포인트를 조금 더 강렬하게 유지해 줬는데요. 여전히 세련되고 스포티한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페이스리프트를 했을 때 기존의 디자인이 조금 어색할 수가 있는데요. 주로 앞뒤를 위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게 되는데, 더뉴 K5에 새롭게 적용된 과감하고 날카로운 DRL은 기존의 디자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개성을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라서 별도의 풋램프가 없지만 밝은 편입니다. 발 아래쪽까지도요. 앞쪽 도어를 열었을 때 뒤쪽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붉은색 리플렉터가 있거나 아니면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뒤쪽 도어에는 없고요. 앞쪽 도어 그리고 크러쉬패드 중앙을 중심으로 진하고 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센터 터널 주변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요. 광원의 폭 그리고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에 속합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조사각 각도 조절은 0레벨에서 3레벨까지 가능한데요. 한 레벨씩 내려볼게요. 레벨 하나 단위로 꺾이는 각도가 꽤나 큰 편이죠. 제일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고요. 한 레벨씩 올려보겠습니다. 조사각 각도 조절 폭이 크기 때문에 야간 안전운전 세팅할 때 좋은 것 같고요.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은 방향지시등과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등 있지 않았고요. 별도의 안개등은 구성되어 있지 않네요. 바로 아래쪽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실제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거든요. 바깥쪽에서 나와서 보니까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이고, 특히 쭉 뻗어나가는 직진성하고 상향의 초점이 아주 또렷하게 잘 맞습니다. 테일라이트와 방향지시등은 LED인데요. 아쉽지만 번호판 보조등은 일반 벌브 타입이네요. 직렬 4기통 가솔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9cc고요. 최고 출력은 내연기관 기준으로 152마력에 토크는 19.2kg/m입니다. 전기 모터는 38.6kW의 205Nm의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6단 자동 기어가 매칭을 이루고 있죠. 전륜구동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측면에서 봤을 때의 균형감이나 비례감 같은 것들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전장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짧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안정감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휠은 18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45, 18입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로 과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 바디 컬러랑 같이 깔끔하게 잘 가져가고 있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을 했기 때문에 실내에서 개방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위에서 봤을 때의 전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고 스포티한 느낌들을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을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루프에서부터 뒤쪽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완만하면서도 굉장히 멋스럽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크롬으로 두껍게 몰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약간의 호불호가 나뉘긴 하는데 저는 어색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마치 두 개의 스포일러가 중첩되어 있는 것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트렁크 리드 부분은 별도의 스포일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봉긋하게 솟아 있고요. 또 뒷면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측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테일라이트의 입체감도 상당한 편입니다.
후측면에서는 앞쪽과 마찬가지로 테일라이트를 중심으로 변화가 크게 있었는데요. 글쎄요, 수직과 수평을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최근 디자인 트렌드, 기아의 디자인 트렌드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K5에 저 신규 적용된 테일라이트는 적응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테일라이트를 가운데 연결해 두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 같은 것들은 좋고요. 훨씬 더 날렵하고 차가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차량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범퍼와 하단의 디퓨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K5의 그런 느낌, 역동적인 느낌 같은 것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 배지 달려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전동 트렁크 작동이 가능하고요. 진작에 전동 트렁크 적용이 됐었어야 됩니다. 트렁크 공간의 여유는 좋은 편이고 안쪽에 마감 같은 것들도 꽤나 신경을 잘 써놨습니다. 레버를 잡아당기면 2열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 아래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펑크 수리키 갖추고 있고, 여기에도 스티로폼으로 잘 짜여져 있는데 이 공간 잘 활용하셔도 뒤쪽은 조금 더 깔끔하게 유지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량 관리 용품 타월이나 케미칼 같은 거 넣어 놓으시면 참 좋고요. 버튼을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최근 기아 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은 디자인이고요. 측면에 대부분의 기능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격 시동 가능하고 시승 차량은 옵션이 추가되어 있어서 스마트 원격 보조까지 가능합니다. 동작을 시켰을 때 기아 엠블럼에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데 이런 포인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는 없고 앞쪽에만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도어는 딱 적당한 수준입니다. 너무 그렇게 가볍지도 너무 묵직하지도 않고 적절한 것 같습니다. 시승 차량은 신차라 그런지 조금 빡빡한 감이 있네요. 실내는 그레이나 블랙 원톤으로 가지 않고 밝은 베이지 컬러를 섞어주고 있는데 화사하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잘 살아나는 것 같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워낙에 유리 면적이 넓어서 실내에서의 탁 트인 개방감 같은 것들 충분히 전달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도어 디자인 차분하고요. 요런 이 우드 그레인 같은 경우가 만져보면 텍스처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죠. 이런 포인트들도 나쁘지 않고, 블랙 하이그로시는 조금만 더 블랙 하이그로시 줄여줬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시승 차량은 크렐 사운드 시스템 옵션으로 갖추고 있고요. 맵 포켓은 조금만 더 깊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 넓어서 이렇게 깊이 있게 갔으면 더 사용하기 편했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으로 덧대져 있고 K5 레터링도 있지 않았습니다. 시트는 이 정도 중형 세단이면은 4웨이 타입 럼버 서포트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2웨이 타입이라서 조금 아쉬웠고요. 시트 자체는 편안합니다. 날개도 제법 나와 있어서 몸을 잘 잡아주는 편이고, 헤드레스트는 조금만 더 폭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센터 터널 높이 적절했고요. 페달은 금속과 고무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보기에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이 좋습니다. 오르간 타입이고요. 풋레스트도 적절하고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 포함해서요 총 8개의 에어백을 갖추고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방식이고, 여기에는 그 12V 배터리 리셋하는 버튼이 추가가 되어 있네요. 조사각 조절하고 자세 조정치 같은 것들 옹기종기 잘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소재도 되게 복합적으로 모이고 디자인도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처리 잘 해줬고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요. 가운데에 원형 포인트를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스포티한 맛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초기 시동 시에 전기 모터의 개입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추워서 바로 내연기관 엔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전기 모터의 개입 굉장히 적극적인 편입니다. 방향 지시 등 소리도 좀 들려드려 보고요. 디자인은 EV9에 나왔던 고 그래픽이 전반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랑 연동을 해서 지금 심플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의 원형 계기처럼 볼 수도 있죠. 원형 계기로 설정하면 지금처럼 디자인이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렇게 3가지 있는데 그 드라이브 변경에 따라서 그래픽의 변화도 적절하게 잘 대응해 줍니다. HUD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바깥쪽에 눈이 쌓여 있어서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폰트 또렷하고요. 조금만 더 크게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쪽에서 보여주는 정보 같은 것들은 저 정도면 적절하게 잘 대응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11.3인치 두 개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서 보기에 편안하고요. 내비게이션은 뭐 워낙에 사용하기 좋게 기아자동차가 잘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후진을 했을 때의 카메라도 어라운드 뷰 포함이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 메뉴 구성도 사용해보면 되게 직관적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왓챠나 웨이브 같은 이런 스트리밍도 굉장히 강하게 잘 대응해 주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이 메뉴 구성, 엔진하고 모터하고 배터리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눈에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방향지 시등이 있고요. 멀티펑션 패널을 갖추고 있는데 하나의 패널에서 지금 공조장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를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공조장치로 되어 있어서 온도 조절하려고 그러다가 잘못 누르면 이게 눌려 있고요. 또 볼륨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데 온도 조절하고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USB 충전 단자 C타입으로 두 개 갖춰주고 있고요. 하나는 입력하고 충전을 병행할 수가 있고 12V 파워 아울렛도 꼼꼼한 편입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NFC 포함하고 있고 기어 변속은 다이얼 방식, D에서 R까지 한 번에 가고 P는 버튼입니다. 뒤쪽에 오토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자리하고 있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두 개인데 앞뒤 사이즈가 다르죠. 지문 인식도 포함되어 있고 드라이브 모드 설정, 스티어링 휠의 열선 2단으로 조절되고 통풍하고 열선 시트는 각각 3단으로 조절 가능한데 토글 타입이라 사용이 편리했습니다. 지문 인식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생각보다 유용했어요. 암레스트 높이나 폭 길이 적절했고 안쪽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에 LED로 조명 하나 딱 추가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 푹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고급스럽게 떨어집니다. 안쪽에 공간 여유 좋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낮에 보더라도 이렇게 파랗게 라인이 보이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장재도 신경 많이 썼고 선바이저 큼직합니다. 클립도 꼼꼼하고 거울도 큼직해서 좋은데 이 커버랑 또 연동까지 돼 있어요. 다만 LED가 아니죠. 이런 부분 LED로 조금 챙겨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고 푸시타입 버튼이고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아웃슬라이딩 방식이고 이너 커튼까지 모두 다 전동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내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진 않은데 얇게 처리가 돼 있어서 실제보다 시야가 넓고 시원시원해 보이죠.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각 적절하고요. 유리는 아쉽지만 조금 남고 대신에 이중 접합 차음유리 꼼꼼하게 잘 갖춰 놨습니다. 측면에 수동으로 선쉐이더 같은 것들도 있지 않았고요. 열선은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 맥포켓도 적절하게 잘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 덧대주고 역시 K5 레터링 되어 있고요. 발 공간이 조금 평평하기 때문에 가운데 턱도 지금 저 매트가 좀 들려 있어서 그렇지 턱도 높은 편이 아니라서 발 공간은 굉장히 좋습니다. 뒷좌석 공간 너무 좋죠. 안장 푹신하고 등받이 각도도 아주 적절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앞쪽보다는 뒤쪽이 조금 더 폭신폭신해서 불편하지 않았고요. ISO 픽스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적용해 놨습니다. 다만 이제 암레스트 여기 고리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열어야 돼서 그런 건 좀 불편했어요.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두 개 갖추고 있고요. 에어벤트 가운데 마련해뒀고 그 아래쪽으로 USB 충전 단자 C타입으로 두 개 갖춰놨습니다. 워크인 스위치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릴렉스 컴포트 기능 포함이 되어 있어서 원터치로 작동이 되죠. 이 무중력 상태를 세팅을 해주는데 이게 또 제가 직접 하려고 그러면 의외로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사용 용처에 대해서는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좋은 일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롤백 기능도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참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실내 큰 구성은 기존의 디자인 틀을 유지하면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적용 잘 해놨고요. 스티어링 휠도 신규 적용되면서 조금 더 산뜻한 느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 가장 먼저 느꼈던 부분은 연비보다도 바로 승차감인데요. 내연기관 대비 약 80km 조금 더 넘게 공차 중량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잡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과속방지턱 넘을 때 저 앞에처럼 완만한 과속방지턱 말고요, 짧은 과속방지턱을 이렇게 넘을 때 보면은 기존의 가솔린 1.6 터보나 2.0 모델 같은 경우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약간 촐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한 80km 정도 차이가 나는 공차 중량을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묵직한 느낌? 출렁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승차감 측면에서 도심 주행에서도 그렇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그렇고 좀 많이 잡혔다라는 부분을 강조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 날씨가 좀 춥기 때문에 EV 모드 개입이 덜 적극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정상 기온에서는 EV 모드 개입이 도심 주행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었습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7.1km고요 도심에서는 16.7, 고속도로에서는 17.6km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 지금같이 영하 막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씨에서는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12.3km 정도,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16km대는 훨씬 못 미치는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기온이 조금 올라가는 낮 시간에서는 한 15에서 16 정도 왔다 갔다 했고요, 지금 촬영하는 조건같이 굉장히 추운 날씨 기온에서는 12km대 초반의 연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비 편차는 날씨에 따라서 기온이 굉장히 낮을 경우에는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죠.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순발력이나 기동성에 있어서도 크게 아쉬운 부분은 없었는데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이 협업이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졌고, 또 EV 모드의 개입도 적극적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의 여유까지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쨌거나 토탈 시스템 출력이 190마력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차량이 달궈지면 주변 기온에 관계없이 지금처럼 EV 모드로 또 꾸준하게 주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기아 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보면 생각보다 도심 주행도 그렇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이 EV 모드의 개입이 적극적이라 이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늘어난 공차 중량은 단순히 승차감에서의 상승이지만 스티어링 휠도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 상대적으로 제가 그렇게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12.3인치 모니터 두 개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약간 커브드죠. 메인 디스플레이는 약간 운전석적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제법 거리가 있는데 조작할 때 그렇게 멀지 않고요, 운전을 할 때 한 시야에 잘 안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야 안쪽으로 잘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관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웃사이드 미러가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조그맣게 쪽창이 하나 있거든요, A필러 끝 쪽까지.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이 개방감 같은 것들을 좋게 해주는데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미러 자체 크기도 나쁘지 않고 광각 처리가 약간 돼 있기 때문에 시야가 시선 안에 잘 들어오고요, 블라인드 스팟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고 있고, 물론 이 클러스터 안쪽에서 후측방 모니터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합적인 적극적인 안전에 대비가 잘 돼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시야 자체가 참 좋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은 일단 클러스터 안쪽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메인 디스플레이에 띄워가지고 좀 큼직하게 엔진, 모터, 배터리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연동이 돼서 이런 부분들도 참 사용하기 편리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내비게이션 세팅을 했을 때에 메인 디스플레이에 띄워주고요, 또 클러스터 안쪽에서 요약한 정보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대한 정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UD까지 이 세 개가 모두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기에 조금 덜 익숙하신 분들한테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참 잘 해준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세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차는 도심 주행보다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연비가 조금 더 좋습니다. 복합 기준으로 17.1km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7.5, 17.6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8인치 휠 타이어 스펙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속 주행을 하고 에코 모드 사용을 해서 발끝 신고까지 신경을 썼을 때의 최대 연비는 19.3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차가 지금 1000km를 안 탄 차량이기 때문에 길들이기가 좀 안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시승하는 동안에 굉장히 추웠거든요. 영하 10도 이하의 날씨에서 운행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연비라고 하면 글쎄요, 조금 차량이 길들이기가 되고 날씨가 적절하다라고, 기온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20km의 연비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 총 4단계로 조절 가능하고요,
각 간격마다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도 정확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다, 내가 믿고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 모드는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에코, 스포츠, 마이드라이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모드가 많고 애매하게 모드 변경이 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면서 분명한 특색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스타일의 세팅이 훨씬 더 운전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시스템은 옵션으로 크렐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 오디오에 비해서 확실히 고음대의 찰랑찰랑하는 느낌, 그리고 중저음대가 조금 더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됩니다. 다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좀 약간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옵션으로 선택하는 사운드 시스템의 한계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여러 가지 이 오디오를 듣다 보니까 완전히 막귀였는데 조금 이 튜닝이 된 것 같기도 하네요. 주행에서의 안정감 같은 것들도 괜찮은데요. 일단 무게가 한 80kg 이상 늘었는데 그만큼 힘이 늘어났기 때문에 안정감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190마력이 넘고 토크도 19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의 여유가 제법 괜찮은 편입니다. 스피드 차량이지만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RPM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시속 100km는 정확하게 2100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아무래도 2리터 자연흡기 엔진에 기반을 두고 있고 또 6단 미션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RPM은 최근에 시승했던 여러 가지 차량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살짝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차량의 파워트레인을 감안을 해보면 그렇게 또 과한 그 RPM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속과 감속 모두 유연하게 잘 대응을 해줬고요. 스티어링 보조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반자율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조향 보조까지 들어가 있는데 좌측이나 우측으로 많이 쏠리지 않고 가운데로 차선을 유지해주는 이제 이런 그 주행 같은 것들도 참 안정감 있게 만족스럽게 잘 구현을 했더라고요. 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돼 있어서 지금 터널 아니고요, 아스팔트가 아닌 시멘트 포장 도로를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소음이나 진동 부분에서 거슬리는 부분은 없었고요. 특히나 A필러 쪽에 이 방음제 같은 것들이 참 잘 대응이 돼 있어서 우구구구 하는 이 바람 소리가 커지는 그런 것들도 한계치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한 120에서 130km까지 올라가야지 그때서부터 조금 소리가 약간 커지는구나, 이 정도가 느껴졌고요. 공명음 같은 경우도 참 대응을 잘 해줬습니다.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도 구석구석 잘 MVH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 전반적으로 좋은 점수 주고 싶네요. 스포츠는 에코 모드에서는 회생제동의 레벨링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했을 때에는 시프트 업, 시프트 다운의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하이브리드 차량이긴 합니다만은 운전의 재미에 있어서는 양보를 하지 않고 조금 운전자가 좀 스포티한 주행을 할 수 있고 또 완전히 연비주행, 회생제동까지 조절을 해가면서 연비주행을 할 때는 또 그에 맞춰서 이 패드 시프트를 사용할 수 있게 구성 잘 해줬습니다. 모터에서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왔다 갔다 할 때에 이 엔진은 웅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웅 하는 것도 조금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질감 같은 것들을 낮춰준다고 하면 그만큼 만족도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엔진의 회전 질감 자체는 나쁜 편은 아닌데 배기는 좀 밋밋하죠. 에서 기어를 좀 내리고 킥다운 같은 거 해보면 이 치고 나가는 느낌 같은 것들이 순간적으로 괜찮습니다. 터보 엔진은 아닙니다만 직렬 4기통 2리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좀 달릴 때도 제법 또 괜찮은 토크감 같은 것들을 전달을 해주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이지만은 이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도 좋습니다.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코너링에서의 안정감 같은 것들도 확실히 제 생각에는 이 중량이 증가되면서 물론 앞쪽에 모터가 있고 배터리는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바닥에 평평하게 배터리가 깔린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 배분도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감을 가져갈 수 있게,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느끼는 안정감은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형상도 그렇고 오래 앉아 있었을 때의 엉덩이 부분이나 등 쪽도 잘 받쳐주는 편이기는 한데, 럼버 서포트가 4A가 아니고 2A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위아래로 조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앞뒤로만 조정이 돼서, 럼버 서포트가 앞뒤로만 조정이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스티어링도 이 날카롭다까지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불안감은 없고요. 그리고 이질감 같은 것들도 참 잘 잡아줬기 때문에 일상에서 운전을 할 때, 그리고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달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 코너링에 대한 만족도도 이 정도면은 저는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롤도 심하고 노면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의 반응 같은 것들도 좀 세련돼졌다, 고급스러워졌다, 내연기관에 비해서, 이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스티어링 휠의 느낌도 그렇고, 조금처럼 이렇게 울렁울렁하는 롤링 구간에서도 그렇고, 프리미엄 세단들에 비교를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다까지는 아니지만은 가벼운 느낌은 가지고 있긴 합니다. K5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이 중형 등급을 아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 차량인데요. 소비자가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니즈들을 더 뉴 K5라고 해서 이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상품성을 아주 적절하게 잘 개선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변화도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쇼크옵셔바의 셋업이라든가 아니면 MVH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은 다음에는 아마 페이스리프트보다는 풀체인지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 그때는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더 뉴 K5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